인식을 바꿔. 네. 피스톤이라는 건 네. 3D를 넣으면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실린더가 이렇게 생겼고, 네. 피스톤이 어떤 거냐면, 요게 피스톤이야,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피스톤이거든. 얘들은 이 문제를 풀 시에는 부피가 무시되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야 문제 풀기가 쉽거든. 이걸 단면도로 나타내는 게 그 그림이야. 그럼 결국 뭐냐? 이 문제가 아보가드로 문제 아니냐? 네. 그러면 부피를 줘야 그것에 뭐가? B가. 알겠어? 네.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야. 물론 B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들은 부피를 안 줬단 말이야. 네. 근데 부피를 하면 뭐 곱하기? 인면적 곱하기. 그렇지. 이게 되겠지. 그지? 네. 부피를 민면적에다가 뭘 곱한 부피다? 높이. 고로 이 양쪽의 부피는 이게 동일하잖아. 네. 그럼 결국 뭐야? 아, 높이에 비례하는구나. 그 문제에서 40cm, 40cm 그랬으면 몰수가 같다야. 부피가 같다. 네. 그러면 부피가 같을 때 질량비가 뭐야? 분자량비가 되겠지? 그잖아? 그럼 그 문제에서 봐라. X, Y2가 있고 Z, Y2가 있잖아? 네. 일단 이거 부피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면 그냥 뭐라고 생각한다? 1몰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얘가 몇 g인가 봤더니 11g이야. 얘가 Xg. 그럼 이게 무슨 비와 같다? 분자량 비와 같은 거야. 여기까지. 됐지? X를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ZY2가 들어있는 부분에 기체 ZY3 40g을 더 넣었다고 그랬어. 그지? 자, 문제는 이거지. 두 번째 실험에 보면 부피비가 나 실험에 보면 얘하고 얘가 1대 얼마니? 부피가 1대 3이네. 그럼 너는 이 3이라는 것 속에 여기서 얘를 1몰이라고 생각하라 했잖아. 1몰은 누구고? 투고. 그럼 2몰이 누구다? 이렇게 된다. 3다. 됐죠? 현재 얘는 Xg 있고 얘는 몇 g 더 들어왔어? 49.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거야. 자, 그럼 우리 분자량을 한번 써보자. XY2 대 ZY2 대 3는 다 같이 1몰일 때로 넣으면 되잖아. 얘 몇 g? 11g. 얘는 Xg. 얘가 20g. 그렇지. 오, 못 풀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못 풀었다면 너의 한계. 뭐가 있냐면 힌트에 거기에 보니까 원자량도 있지. 원자량.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는 거야. Y하고 Z 누가 커? Z가 더 크다. 그치? 이걸로 푸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겠냐? 요게 대입하면서 ZY3니까 오겠지. 기잖아. Z가 2고 Y가 1이니까 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얼마겠냐? Z가 2고 Y가 1이라면 4지. 이걸 그냥 직접 대입한다고 여기다가. 그럼 비례값이 되잖아. 5, 4 얼마 곱했어? 4요.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4요.
16x는. 됐어? 그럼 반대로 가라. 요렇게 내리려면 얼마 곱해야 되겠냐? 4분의 그럼 얘는 얼마야? 4분의 16. 이렇게 된다니까? 됐니? 그러면 진짜 x, y, z의 원자량을 구해보자. 이거를 정수화 시켜봐. 16, 2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라. 얘한테서 얘를 빼. 뭐 나와? y 나오지. y 하나는 얼마다? 4. 그지? 여기서 빼면 되니까. 2배니까 z는 얼마? 4. 자, y가 4면 이거 합쳐서 8이지? 네. 11에서 8 빼다. x는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고 리을 x, y는 3대4 맞았지? 그리고 나에서 전체 원자수는 이라고 뭘 봤잖아. 자, 전체 원자수를 한번 대입해볼게. 얘가 몇 몰이야? 그 1몰이잖아 지금. 얘는 몇 몰이고? 다 1몰로 2몰이지. 여기 있잖아 여기. 진짜 몰수. 그러면 얘는 이 앞에 분자 앞에 1이라고 쓰면 되고 1몰이니까. 얘는 이 앞에 얼마 쓰면 2. 그럼 얘는 3원자지. 얘는 곱하면 8원자지. 3대8. 고로 얘가 적잖아. 얼마 적어? 3분의 8배 적냐? 아니잖아. 8분의 3배 적다고 해야지. 그래 맞는 말이지. 이해갔어? 이게 계산적인 내용인데 좀 약간 네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런데 이것은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값을 그냥 넣어서 푼 다음에 바꿔주는 거야. 알았어? 네. 조건으로 비례식으로 풀면 돼. 그 다음 11번. 몇 페이지? 그 52페이지. 52페이지에 11번. 자, 11번 볼게. 이 11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화학 반응식 문제잖아. 써준 건 이거네. 이렇게 써줬어. 자, 이렇게 되면 A 기체가 5몰이 들어있는 실리인데 B의 양을 달리해서 이런 말을 썼어. 네. 그러면 조건을 적어. 가는 지금 반응 전 B의 볼수를 1몰을 넣었을 때고, 그지? 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지. 그 가부터 한번 써보자. 얘는 5몰이 있었단 말이야, 5몰이. 네. 그래서 여기다 1몰을 넣었어, 이렇게. 네. 반응을 했단 말이야. 이걸 써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수는 B만 알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네가 경우수를 넣는 건데 누가 모두 반응했다고 할래? 보는 거니까. 얘가 모두 반응했다고 치는 거지. 이거에다가 지금 B기체를 점점 더 넣을 거 아니야. 한 개물질 얘를 줬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생기고, A만큼 사라지고 얘는 이렇게 되겠지. C만큼 생기겠지. 계속 이대로. 그럼 얘는 O-A고 얘는 뭐야? C고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 없었으니까. 네. 자, 이 상황에서 그 조건에 맞춰서 반응물의 양. 자, 반응 후잖아. 반응물의 양은 이게 반응물이거든. O-A분의. 그 다음에 생성물의 양. C는 무엇이다? X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지금 모르는 거야. 계수를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지. 자, 이제 중요한 건 나야. 나가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푼 다음에, 다시, 이게 아니냐고 돌아오는 거랑, 그 다음에 조금 네가 숙련이 되면 그 숫자를 잘 볼 수가 있거든. 잘 봐라. 나를 그냥 쓸게. 나는 그대로 쓸게, 그냥. 현재 얘는 5몰이 있었잖아, 반응 전에. 그리고 얘가 몇 몰을 집어넣었어? 2몰을 집어넣었어. 맞지? 자, 이때 너의 선택이 와. A, 1, C인데, 누가 다 반응했다고 칠래? 아직도 2몰? 네? 그래, 2몰이 모두 반응했다고 칠 거야? 자, 이렇게 할게. 봐봐. 그때 얘는 이거지. 얘는 이거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남는데 요 조건에 쓰면 A분의 얼마? 2
이 C는 얼마? 거기 써있지? 3분의 10. 자, 요렇게 했어. 자, 그렇다면 얘가 모두 반응했다고 잡았으니까 요걸 놓고 이제 문제를 네가 풀어보는 거야. 해석을 해보는 거지. 자, 여기서 여기 약분데 5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쪽 곱하면 대각선 3C는 25 마이너스 10A가 되어서 이렇게 되거든. 식 하나가 성립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결국 10A 플러스 3C는 25라는 식이 하나 나와. 겠지? 자, 문제는 이거다. 나와 다에서 반응 후 실린더 속의 물질의 종류는 같다고 그랬지. 그러잖아. 그럼 이거 똑같이 써야 돼. 누구도. 다도 그대로 써야 돼. 다. 얘가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A가 남고 그 다음에 C가 남아야 되는 거야. 종류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C가 나와 성립했는데, 자, 그럼 여기도 5몰 그리고 여기 몇 몰이라고 적어야 돼? 3몰인 거지. 이렇게. 그럼 똑같이 써야 돼요. 똑같이 가봐. A 대 1 대 C. 그럼 이렇게 되거든. 맞지? 0.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두고. 그래서 식을 하나 세우면 5-3A 그 다음에 3C가 얼마다? 7분의 10 이렇게 돼. 자, 얘를 풀어봐. 21C는 그치? 50 마이너스 15, 30A. 자, 이렇게 하면 식 두 개를 놓으면 봐라. 얘는 10A 플러스 3C는 얼마고? 25. 얘는 30A 플러스 21C는 뭐다? 50이 된다. 어떠냐? 두 식이 똑같아. 기자가 그렇게 되겠지. 당연히 똑같지. 그럼 AC를 찾아낼 수가 있냐 없냐? 못 찾잖아 지금. 그치? 그럼 잘못한 거야 내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가 모두 반응했다고 친다면 여기는 얘가 모두 반응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문제가 풀린다고. A라는 물질이 모두 반응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근데 잘 봐야 돼. 이게 왜 틀렸는지 본다면 지금 얘는 하나는 나는 3분의 10이고 다는 7분의 10이지.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자 얘분의 얘잖아. 얘분의 얘고 5-2A, 5-3A 그럼 이 값은 줄어야 돼 늘어야 돼? 왜 늘어? 5에서 2 빼고 5에서 3 빼는데 얘가 더 작지. 5몰에서 2A 뺀 값하고 5몰에서 3A 뺀 값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크잖아. 근데 분모값이 어떠냐? 다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라고. 경험치 있는 애들 이걸 안다고. 또 하나 얘하고 얘하고 누가 더 크냐? 둘 다 같아요. 그런데 밑에가 더 크잖아.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까지 다 안 해보고. 알았지? 그러면 결국 얘 이제 남는 게 요 두 개가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식을 다시 세우는 거지. 나식을 요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얘가 5몰 있으면 얘는 몇 몰? 2몰 있을 때 자, A 대 1 대 C로 반응하면 얘가 모두 반응한다. 이렇게. 그럼 얘는 5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5분의 A를 곱한 거니까. A분의 5, 소리 A분의 5를 곱한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 5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도 A분의 5를 곱하면 어떻게 돼? A분의 5C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랑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래서 식을 세우면 다시 하나 또 세워보자. 다 실험을 보면 반응물의 종류는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5몰 여기는 3몰이지. 그랬을 때 얘가 모두 반응한 것처럼. 그럼 여기는 A분의 5지. 얘는 A분의 5C지. 그래서 얘는 A분의 5C가 남겠지. 그리고 얘는 3-A분의
됐어요? 네. 그래서 식을 놓고 본다면 일단 얘는 이거 분의 이거 값이 얼마야? 3분의 10이지.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 한번 써보자. 자, 2 마이너스 a분의 5 분의 이렇게 되겠지? a분의 50. 이 값이 3분의 11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3 마이너스 a분의 5가 되지. 그 다음에 a분의 50. 이것이 7분의 10이고 이렇게. 됐죠? 네. 양배를 올리면 얘는 a분의 15c. 이것은 20 마이너스 a분의 50이 되는 거야. 네. 맞죠? 네. a를 곱하면 15c는 20a 마이너스 50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a분의 35c는 이렇게 되겠죠? 30 마이너스 a분의 50. a를 곱하면 35c는 30a 마이너스 50. 됐지? 그래서 얘를 연립으로 풀면 풀겠다. 어떻게 하면 연립으로 풀릴까? 어떻게 하면 풀릴까? 약분을 하자. 3, 4, 10. 맞지? 5로 약분하면 7, 6, 10.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넘겨볼까? 자, 3c는 이렇게 그냥 바로 풀게. 이게 되고 얘는 7c는 얘는 이게 되네. A를 없앨까? C를 없앨까? A를 없애자. 12로 만들자. 12로. 그럼 이거 얼마 곱해야 돼? 9 C는 12A 마이너스 30. 됐죠? 얘는 2만 곱하면 되니까 C는 14C 우리 12A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빼버리면 몇 나와? 5C 나오나? 그래서 빼면 5C는 얼마? 10. C는 2. C는 2라는 얘기야. 자, C가 2냐? 18이잖아. 이거 넘어가면 12지. 그지? 그럼 A는 1 나오겠네. 그죠? 쏘리. 이게 18이면 48이잖아? 그죠? 여기다 C는 2에다 집어넣으면 18이고, 여기 넘어가면 48이잖아. A는 얼마 나와? 4가 나오네. 4.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야. 복잡하지? 그래서 실제로, X 값은 그럼 얼마 나올까? X 여기다 집어넣어봐. 거기다 4 집어넣어. 이게 X 2 나오네? 요 둘 더하면 6이지? 거기다 2 곱하면 12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칙이 되게 길지? 근데 봐라. 이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 막혀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럼 뭐를 갖고 가는 거냐? 밑에 자료를 보면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야. 반응 후에. 네가 이렇게 놔버리면 봐라. 얘가 모두 반응했다고 쳐버리니까, 그리고 얘를 모두 반응했다고 쳐버리면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 생성물이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얘는 줄고 얘는 늘어. 근데 틀리잖아. 3분의 10보다 7분의 10을 보면 오히려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진짜로 얘가 모두 반응했다면 얘는 숫자가 커져야 되거든. 그럼 이건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거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뜻이야. 다음 또 질문. 다음에 일단 다른 거 다 풀어보고. 다음에 계속 질문해. 네. 알았지? 자, 이제 페이지 70쪽을 쳐야지. 맞죠? 70쪽 쳐봐. 그 원자번호.
자, 원자 번호와 질량수에 대한 얘기다. 네. 자, 원자 번호와 질량수 파트는 어떤 거냐면, 원래 주기표 들어가면 알겠는데,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얘와 같다는 거. 알았어?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와 같다는 걸 알았고, 그때 모든 원자들은 전기적으로 뭐야? 중성이지. 네. 또 원자일 때는 양성자의 숫자와 이게 같다는 게 기본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질량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상대값을 일러놨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약간 무겁거든. 중성자가 좀 무거운데 네. 화학은 그냥 1대1로 잡는다 해가지고 그들의 숫자가 질량의 숫자다. 물론 가짜야. 원자량보다 좀 간단한 숫자긴 하지. 그렇다면 우리는 원소를 표현할 때 X라는 원소기호, 이거 원소기호야. 여기를 원자 번호로 잡고 이거를 질량수로 잡았을 때 이런 조건이 성립하더라. 자, 우리는 그럼 이거를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수의 표현을 이렇게 하자. 원 그래프로 하자. 이렇게 벤치를 그려, 벤치마크. 여기를 뭐를 적으냐면 양성자수를 적어봐.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자수를 적어봐. 얘를 중성자수로 적어본다. 그래서 직접 한번 느껴보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자, 2번 헬륨 4자를 적어보면 양성자가 몇 개인가? 2개. 밑에 번호가 2번이니까. 네. 보여? 전자 2개. 똑같아야 되니까 원자니까. 중성자 2개죠. 4가 돼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리는 거?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 2개고 전자 2개고 이 둘이 합쳐서 질량수 나와야 되잖아. 네. 이걸 따라가라고. 다음에 6번 탄소를 보자. 12야. 양성자 몇 개? 그럼 전자도 몇 개? 중성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조건을 잘 봐. 내가 지금 그려주는 물질들의 특징이 뭐야? 양성자, 전자, 중성자가 다 몇 대 몇 대 몇이야?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뭔가 봐. 원자 번호 곱하기 2를 해서 이런 애들이 다 이런 꼴이야. 결론은 뭐냐? 이렇게도 표현된다고. 양성자 수분에 중성자 수가 몇 나오는 애가 1 또는 전자 수분에 중성자 수도 이런 애들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지. 됐지. 여기 확인만 잠깐. 지금 이런 질량수 원자 번호의 2배수 해당되는 애들은 이렇게,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아 결국 얘들은 이런 애들이구나 잡아야 돼. 결론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그림만 보면 요것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봐봐. 이제 질량수가 2배수가 아닌 애들의 특징이야. 이런 애들을 보면 일단 우리는 머릿속으로 얘는 같다는 거죠. 양성자, 전자는. 이 둘은 같은 거야 항상. 그럼 여기 뭐다? 4가 돼야 되겠지. 근데 저거는 양전자수하고 전자수는 이온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 지금 원자하고 있잖아. 써블로만. 잡았어. 그러면 봐라.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만 더 보자. 이러면 999가 얼마? 그래서 어떤 원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떴다. 네. 누가 중성자다? B. 이게 중성자라는 걸 금방 눈치를 채야 돼. 알겠어? 서로 다른 하나. 그럼 얘는 X라는 원소라면 A. A,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 됐어. 하나. 모든 원자들이 얘가 있을까? 아니요, 소수. 오, 너 좀 똘똘하다. 그래. 반폭 쪽에 11만 있는 애가 있겠지. 그런 거 조심하고, 내신에서는. 알았지? 그럼 원자의 표현은 됐단 말이야. 네. 그지? 그렇다면 이온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 자, 이온에서 중요한 건 이온이 되는 원리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전자의 학문이지?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야. 전자가 왜 이동하냐? 모든 원자는 전자만 이동할 수 있잖아. 얘를 따라가. 얘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해. 알겠어? 네. 그러면 이 안정한 전자 배치라는 게 몇 쪽이냐라고 한다면 18쪽이 18쪽. 2번 헬륨, 10번 네온, 18번 아르곤. 그럼 전자가 몇 개를 따라간다? 두 개. 그렇지. 그랬을 때 두 개가 시험에 나올 일은 별로 없으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잡자. 세트 1. 얘는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애야. 그런 애가 2주기를 빼서 3주기 걸쳐서 나타나거든. 먼저 8번 산소 네. 전자 10개 따라가면 10개 따라가면 두 다시 9번 플로린 10개 따라가면 전자가 하나 더 많아지지? 개. 네. 얘는 몇 개 많아지고? 두 개 많아지. 그렇지. 11번 나트륨 마이너스. 얘는 하나 버려야지. 네. 12번 마그네슘 두 개 버려야 돼. 13번 알루미늄 세개 버려야죠. 이런 애들이 세트 1이다. 어. 그러면 제가 전자배치를 따라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 자, 이런 거 아니? 일단 8번 산소 16짜리는 네. 이렇게 써지는 거지. 어떻게? 맞지? 8번 산소 16이니까. 근데 얘가 이온이 되잖아? 얘는 안 변하지. 네. 이렇게. 그럼 8번 산소 16. 안 변하잖아, 이건. 잠깐만요. 이해가냐? 네. 그러면 11번 나트륨도 한번 보자. 23이요. 그러면 얘는 위에는 11, 11이지? 네. 여기가 12가 될 거야. 네. 얘가 이온화가 되잖아? 네. 10번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르면 얘 그림이 좀 찌그러져 보여. 이렇게. 11, 10, 12가 돼. 이렇게. 그래서 얘는 11번 나트륨 얼마짜리? 23짜리 플러스 1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질량수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전자 하나는 무시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10자리가 있는 애들 여기서 중요한 거 이온이 되면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어떻다? 같지 않아. 네. 알았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 봐봐. 이 경우를 보면 9, 9, 10이잖아. 네. 보는 바와 같이. 얘가 이온이 되잖아. 이 원그래프만 보면 얘들이 이런 그림이 나와. 잘못 보면 이거 중성자인가? 이렇게 볼 착각도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온이야. 그러면 같이 10개는 둘 중에 하나는 전자야. 분명히. 이온이니까. 이온이라고 줘. 10이 이 전자면 얘랑 같지 않은 9가 바로 뭐다? 양성자인 거야. 그래서 9번
플로린. 그리고 하나는 중성자겠지. 19 마이너스 1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혹여나 이 그림과 이 그림의 포맷에 착각하지 마. 이건 나머지 하나 다른 게 중성자가 맞아. 왜? 원자니까. 이건 이온이란 말이야.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는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지. 알았어? 이런 얘기야. 얘기인즉슨. 자, 이렇게 해서 구성 입자를 구성하는 건 너가 충분히 찾을 수 있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금방금방 풀어야 돼, 이거는. 알았지? 자, 그렇다면 이제 동위원소. 여기서는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 동위원소 파트를 한번 보여줄게. 자, 각국 원자 중에는 이런 특징을 가진 애들이 있어. 자, 이런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하고, 그 다음 특별한 놈들은 이렇게 평균값을 써서 나타내야 되거든. 동위원소라는 일단 정의를 한번 보자. 어떤 놈인가?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 원자 번호가 동일하면 양성자의 숫자가 어떻다? 동일하다. 양성자 수가 동일하면 중성 원자의 경우 뭐도 똑같아? 전자 수도 동일하다.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고로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렇다면 동위원소랑 뭐가 다르냐? 두 번째야. 질량수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르려면 양성자 수는 동일한데 질량수가 다르려면 이게 달라야 돼. 중성자 수가 다르다. 그렇다면 중성자 수가 다르면 얘들이 원자량이 다를 거 아니냐? 그래서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성질은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 멜 포인트, 어는 점을 말해.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자, 거의 예로 누가 있느냐?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다. 먼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얘를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 중심 회계야 이게. 네. 누가 양성자고 누가 중성자인지 몰라. 주변에 이렇게 누가 돌아? 전자가 돌아. 더더욱 모르겠어. 이럴 경우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까지 주어져야 풀 수 있어. 먼저 오른쪽 그림을 그린다면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이러면 빗금친 것과 치지 않은 것 누가 양성자 같아?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저 흰색 동그라미가 양성자였구나. 그럼 당연히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얘를 이런 그림으로 원자 핵으로 표현할 때 나온다면 얘하고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 혼자는 죽어도 못 나와. 그럼 우리는 원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되는 거지. 뭐가 없다? 중성자가 없는 거지. 자, 얘는 원자 번호의 2배수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나와? 이게 나오죠. 얘는 중성자만 다르겠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겠지라고 표현하면 끝나.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연계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1번 수소는 질량수가 1이다를 많이 써. 그건 얘가 99.9%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중수소라고 그러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삼중수소라고 그러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거든. 디테리움, 세트리움 이런 말을 써. 디테리움은 바닷물 속에 좀 있어.
테트름을 인간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존재들이 너무 작아서 얘를 대표값으로 써도 양적 관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놈이 가끔 있어. 대표적인 놈인데 얘인 거지. 이런 두 놈은 자연계의 존재 비율이 35짜리가 75%고 37짜리가 25%예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령 우리가 양적 관계 뭐 예를 들어서 네가 HCl을 만든다. 그러면 HCl이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건 얘 대표값 얘잖아. 얘하고 얘하고 만나면 HCl이 분자량이 얼마야? 36인데 얘하고 만나면 얼마겠니? 그래. 질량수가 차이가 나. 그럼 과연 우리는 일모를 뭘로 잡아야 되냐는 거지. 얘도 무시할 수 없고 얘도 무시할 수 없어. 결국 봐봐. 결과론적으로 얘랑 만났다. HCl이. 그래서 36으로 계산했는데 따라주면 오차가 생기는 거야. 보니까 얘랑 만난 거지. 그럼 오차가 생기잖아. 아니면 얘랑 만나는 걸 괜히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또 오차가 생기겠지. 너무 적은 양이 나올 거야. 얘를 평균값을 쓰는 거야. 그래서 평균을 쓰면 정확한 값이 나온다가 아니야. 오차액이 준다. 평균을 쓰면. 알았어? 자, 평균을 쓰게 되면 어떻게 오차액을 주는지 봐라. 얘들이 평균을 쓸 때 평균 원자량은 이렇게 계산돼. 서술형에서 쓸 때 이렇게 계산해야 돼. 35짜리는 전체 몇 중에 100 중에 얼마 차지한다? 그 다음 37짜리는 전체 100 중에 얼마 차지한다? 이래서 구해보니 이거다. 35점으로 쓰자. 알았어? 그러면 오차율이 좀 준다. 봐라, 아까 얘도 오차율은 얘를 썼을 때 오차율은 2였어. 맞지? 2 적었고 얘를 쓰면 2 작았지? 근데 얘를 쓰면 얘였다면 0.5만큼의 차이 오차가 생길 거고 얘였다면 1.5만큼의 오차가 생기니까 아까보다는 오차가 줄지 않겠느냐. 자, 평균 원자량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인간들이 써. 그럼 결국 뭘까? 자연계에는 35.5라는 CL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HCl의 분자량을 계산할 때는 양적 관계로는 36.5로 쓰거든. HCl 36.5. 그런 염화수성은 없어. 36짜리하고 38짜리만 있지. 근데 왜 얘를 왜 쓰냐? 양적 관계적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쓰는 것은 자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 그래서 실제로 얘들의 조합을 보면 36짜리와 얘는 존재해. 알겠지? 그러나 이들의 평균을 쓴 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고. 왜 쓰냐고? 양적 관계적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쓸 뿐. 인공적으로도 못 만들어요. 얘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35.5가 없는데. 자, 그러면 너가 이제 내신에서 쓰는 건 거기 있는 식대로 이걸 뭐 한꺼번에 붙여도 돼. 분모 100으로 해도 되는데 모의고사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병신 소리 들어요. 평균값을 어떻게 찾나가? 모의고사 풀 때는 얘를 나눠 3대 1이지. 자, 평균 원자량은 내분법으로 풀어. 어차피 평균은 이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5짜리하고 37짜리를 써. 자, 나눠. 그리고 가운데 딱 자르면 이게 36이지? 전체가 4칸 아니야. 맞지? 한 칸당 0.5 아니야. 누가 더 많아? 35가 더 많지? 그쪽으로 3을 잡는 거야. 여기가 1이고. 그럼 이거 얼마일까? 35.5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암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5번 붕소인데 10짜리가 있고 5번 붕소인데 11짜리가 있는데 얘가 20%고 얘가 80%인 거지.
자, 정석적으로 푼다면 어떻게 풀어? 10 곱하기 100분의 20 더하기 11 곱하기 100분의 80이야. 그렇게 해서 구해내야 돼. 근데 얘 차이가 몇 나오냐? 1 나오지. 근데 이게 몇 대 몇이야? 그렇죠. 그럼 전체 몇 칸으로 짜나? 그렇지. 한 칸당 0.2네 그럼. 누구한테 가까운가? 그럼 몇일까? 얘가 10.8. 점? 이게 정답이야. 되잖아. 네가 봐봐. 암산으로. 이거 안 해. 그렇지. 그렇게 풀어야 되겠네. 결론적으로는 내분법으로 풀어라. 이게 10이고 11일 때 얘를 5칸으로 나누는데 얘가 80%니까 여기 쪽에다 4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다 1 잡고 그럼 얘는 얼마다? 9.8. 이렇게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동요수 별로 어렵지 않잖아. 자,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물질의 확률을 구하는 걸로 응용이 된다는 거야. 물질의 확률. 자, 이 확률을 잠깐 볼게요. 이건 이제 이게 생명과학 시간에 가서 보거든. 확률이란 말은. 자, 만에 하나 이런 놈이 이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염소. 됐지? 그럼 과연 분자량이 몇 종류가 나오겠냐? 자, 얘들은 이런 비율을 갖잖아. 3대1. 맞지? 네. 그렇다면 CL2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 얘와 이 둘이 만나는 경우야. 맞지? 그럼 CL2 분자량은 얼마가 되겠어? 70이 되겠지. 맞잖아. CL2니까 35짜리, 35짜리. 얘가 전체 몇 분의 몇을 차지하고 얘도 얼마를 차지해? 이게 확률이에요. 16분의 9라는 것이. 얘가 자연계에 존재할 확률이 16가지 중에 9가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도 붙지만 얘가 이렇게도 붙을 수 있지. 확률이. 그렇다면 얘는 분자량이 얼마 뜨겠냐? 아니, 분자량이 72가 뜨겠지. 얘가 나올 확률은 얘 말고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확률이니까. 그렇지? 그럼 얘가 4분의 3이고 얘가 4분의 1이고 그럼 둘을 더하잖아. 더해야 되잖아. 경우가 다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지. 16분의 6 이렇게 잡는다. 나올 확률. 마지막에 확률이 뭐냐? 37짜리 CL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지. 분자량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게 되어서 얼마 나온다? 이렇게 뜬다. 그러면 이걸로 여러분들 뭐 알았냐는 거지. 자, 동위원소 두 종류는 X2라는 물질 분자량 몇 종류를 만들어낸다? 중요한 얘기죠.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지들끼리 둘이 만나는 경우가 있고 서로 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세 종류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확률이라는 걸 어떻게 찾으면 좋으냐. 이렇게 세 종류가 떴을 때는 가장 작은 거 로또 씌우고 확률이 가장 큰 거 로또 씌우면 되잖아. 지들끼리 확률이니까. 그래서 문제상에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봐라. X2 해놓고 진짜로 기출이 했던 거야. 이렇게 써있는 거야. 이게 분자량이야. 지금 X 동위원소 만들어낸 X2의 상황이야. 분자량이 3개 떴지? 네. 그럼 얘는 당연히 동위원소는 몇 종류? 2종류라는 거야. 이 결과로 동위원소는 몇 종류다?
그러면 동위원소 종류가 뭐뭐 두 종류냐 그러면 가장 작은 분자는 2로 나와. 가장 큰 거 2로 나와. 아, 이렇게 두 종류구나라는 걸 찾아내는 거야. 그 다음 세로축이 존재 비약. 말 그대로 상대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70짜리가 쭉 봤더니 9고 72짜리가 6이고 74짜리가 1 나오더래. 그러면 존재 B는 저 B를 루트 씌우면 된다고. 70은 35랑 35가 만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이겠지. 3의 제곱일 거는 거죠. B잖아. 이거의 제곱이라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30, 37은 제곱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다. 이해가니?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야. 얘와 얘들이 조합을 해서 얘를 만들 때 몇 가지 나올까? 그냥 계산한다면 경우일수로서 3 곱하기 6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6이 나오면 문제를 냈겠냐? 안 되죠. 겹쳐지는 게 있다는 거지. 알았어? 겹쳐지는 겁니다. 됐지? 얘 분자량 얼마야? 그지? 얘는 얼마야? 그 다음에 이제 2짜리와 37 2짜리와 여기까지 무난하지? 네. 3짜리와 이 얼마냐? 이게 겹친다. 겹쳐진다. 아, 그럼 분자를 같은 놈이 하나 더 나온다는 거지. 그럼 가지수에서 빼야지. 다음에 얘가 만나면 총 몇 가지?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자연계에 존재할 확률이 제일 높은 애는 일단 소수는 얘가 제일 높지. 네. 그 다음 CL은 얘가 제일 높지. 네. 얘가 1순위로 제일 많이 36째. 하지만 정확히 36은 아닌 거지. 왜? 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인간들이 뭐를 쓴다고? 평균을 쓰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네. 그럼 자연계에는 36.5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쓰잖아. 걔는 없어. 자연계는. 걔는. 알았죠? 네. 이게 동위원소야. 알겠습니까? LCC를 분자량의 가지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저 일일이 계산해서 해야 돼요. 너가 딱 보잖아. 그거 해봐. 제일 작은 값하고 제일 큰 값 있지. 네. 그리고 중간 값 하면 더해보면 나와. 38 똑같은 게 나오잖아. 35짜리랑 3이랑 만나도 되고 30짜리, 1짜리. 그러니까 저런 건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거만 나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거 다 까지 끝나는 거지. 다 해봐야 돼, 실제로. 자, 페이지 74쪽으로 가봐. 자, 평균 원자량. 염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세요. 우리 아까 구했잖아. 그지? 어떻게 구했어, 아까는? 자, 35짜리 곱하기 100분의 75. 37짜리 곱하기 100분의 25 했지? 네. 근데 그거를 그냥 3대 1로 푼다면 네. 35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37 곱하기 4분의 1 해도 된다는 거지. 35.5가 정답이다. 자, 2번. 자연계에 존재 가능한 염소 분자에 대한 자료야. 방금 해봤다, 우리. 네. 자, 그렇다면 처음에 35짜리 CL 두 개는 분자량은 얼마? 동그라미 기억? 70이라고 잡고. 맞지? 존재 비율은 16분의 9라고 잡으면 되겠지, 비율은. 네. 다음에
35짜리 CL, 37짜리 CL이 만나는 경우 구성원소 얘는 어떻다고 그랬지? 둘이 합치면 72가 되겠지. 네. 72인데 존재 비율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놈들이 두 개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16분의 6이 답이야. 그지? 네. 그 다음에 37짜리 CL 두 개짜리는 결국 74가 분자량이잖아. 네. 그러나 얘들은 확률이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16분의 1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써준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건 만약 저걸 안 배웠다면 그 존재 비율을 모르지 않아요. 몇 퍼센트? 저걸 안 배웠다면 존재 비율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주고 시험에 내죠. 지금 위에 너는 지금 2번만 보고 계획 풀고 있는데 위에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혼자 문제를 만들어내지 마. 출제는 풀 수 있게 주니까. 자, 세 번째 17CL 35의 중성자 수는 18이다. 네. 맞아요. 17, 17, 18이겠죠. 네. 자, 염소 원자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는 이걸 잘 들어야 돼. 염소 원자 1몰에 있는 중성자는 있잖아. 몇 몰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어. 왜? 3대 1로 있기 때문에. 알았니? 3대 1로 있잖아. 자, 얘 같은 경우면 얘 1몰 속에 양성자는 17몰이라고 하는 거야. 네. 전자 17몰, 중성자 18몰이다. 다음, 얘 1몰 속에는 양성자 17몰, 전자 17몰, 중성자 20몰. 그지? 그러니까 2번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다는 거야. 알았어? 이런 평균값으로도 얘기 안 해요. 결국 뭐냐면 평균 중성자 몰수는 몇이다 될까? 18과 20 사이 3대 1이니까 18.5몰이 답이 됩니다. 원래 평균으로 따지면 이해 갔어? 네.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3번 염소원자 1몰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 네가 봐도 17 있고 18 있고 18이 크잖아. 네. 적어도 염소들은 다 중성자 수가 누구보다 양성자 수가 크단 말이야. 1보다 커야 돼. 틀렸어. 다음 4번 염소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몰수는 37몰이다 라고 했어. 네. 자, 염소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이라고 했잖아. 네. 아까 몇 나왔냐? 평균이 38.5. 18.5 나왔지. 중성자가 둘이 합쳐 37이지? 네. 그래서 맞다고 해야 돼. 평균이 안 나와. 그렇지. 아니 평균으로 계산해줘야 된다고. 75% 25%이기 때문에. 알았지? 네. 그래서 중성자는 염소 원자 하나가 18.5몰이기 때문에 염소 분자 내에서는 거의 2배 쓰잖아. 네.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양적 관계식으로. 바로 5번. 자연계에 이것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1자리랑 2자리. 자연계에 존재 가능한 염화수소 분자의 종류는 이라겠거든? 네. CL은 35짜리하고 1하고 만나면 36이 되고, 네. 35랑 2랑 만나면 37이 되지. 네. 다시, 37이랑 1이랑 만나면 38이고, 네. 37이랑 2랑 만나면 39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지. 네. 네 종류 맞아요. 겹치는 건 얘 때문에 겹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하고 가장 큰 거 만나는 거예요. 요거 35, 그 다음에 3. 요거랑 그 다음에 작은 거, 큰 거, 요거 만나면 둘이 요게 겹쳐갖고 우리가 지운 건데 35짜리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밖에 없어요. 네 종류. 됐죠? 자, 동위원소와 구성입자 문제 봐봐. 자료 4번. 이거 좀 어렵게 풀리는 문제인데 차분히 풀면 된다. 잘 봐라. 문제를 잘 읽어. 그래야 밑에 있는 문제들이 이해가 간다. 네. 가에는 35짜리 CL2 얘 분자량이 얼마야? 네. 70이지. 35짜리 CL이 2개니까. 네. 다시 37짜리 CL2는 74. 이렇게 보는 거야. 네. 근데 혼합기체야. 네. 나에는 35, 37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야? 72지? 네. 이것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얼마야? 1몰이야 둘 다. 자, 다시 한번. 가에는 CL2가 있긴 있어. 분자량이 얼마짜리?
70짜리. 아, 그지? 그 다음에 CL2가 있어. 74짜리. 합쳐서 1몰인 거야. 네. 근데 나에는 CL2가 얘가 있는 거지. 35짜리하고 37짜리가 만나야 돼. 1몰이 있어. 질문 하나. 가나에 똑같은 몰수가 있는 건 양성자, 전자, 중성자 중에 누가 똑같을까? 가나에. 전자? 또. 양성자. 그렇지. 그걸 갖고 푸는 거야, 이제. 다시 말하자. 중성자는 분명히 다를 거다. 하지만, 양성자,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동일하잖아. 고로, 잘 봐라. 우리는 CL2 1몰 속에는 CL이 이렇게 결합된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게 1몰이 있어. 그럼 적어도 양성자는 몇 몰이 있다? 17짜리가 두 개잖아. 몇 몰이야? 34몰이 있는 거지. 17, 17. 원래 CL 원자 하나에는 17몰이라고 양성자가 들었잖아. 전자수도 몇 몰? 이렇게 되는 거야. 중성자만 다른 거라는 거야. 중성자만. 네. 알겠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봐봐. 몰수는 각각 1몰인데 이제 중요한 자료가 밑에 있어. 35CL 원자의 몰수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3배다. 이렇게 했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3배다. 많다, 적다? 많다. 다시 말하자. 35짜리 CL 원자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2분의 3배라는 뜻은 뭐에 해당되느냐? 일단 이 안에는 네가 한번 봐봐. 35짜리 CL 원자하고 이 CL 원자가 몇 대 몇으로 있어야 되냐? 72면? 오, 똘똘하다. 이게 기준이다. 1대1이잖아. 어차피 CL2니까. 그럼 얘를 X로 잡으면 얘는 뭐가 되겠다는 거야? 2분의 3X가 있다는 거야, 이 안에. 맞아? 그 얘기야, 지금 얘기는. 자, 이들의 원자량은 각각 이거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봐봐. 35짜리 CL이 여기에 X만큼 있다면, 됐지? 네. 여기는 2x. 이만큼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CL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 얼마 있다? 이렇게 X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큼 있을까요? 이렇게 있겠죠. 응, 소리. 2분의 3x몰만큼 있다 그러는데 전체 CL 원자는 몇 몰일 것 같아요? CL2 1몰 안에는 알았니? CL2 1몰 안에는 CL이 2몰이 들었잖아요. 맞죠? 그럼 2분의 3x몰이라면 2-2분의 3x몰이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CL 원자 37짜리 개수예요. 어차피 저 안에도 35짜리하고 뭐밖에 없어? 37짜리밖에 없잖아. 근데 저기 보니까 얘가 봐봐, 여기 잘 봐야 돼. 이거 X 몇 몰일 것 같아? X몰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얘 X몰 잡으면 얘 몇 몰일 것 같아? 35짜리 CL이 그치? X몰이 존재한다면 원자는 결론적으로는 CL2가 얘를 분자 아니냐? 맞잖아. 자, 이거 몇 몰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냥 1몰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야. 왜? 어차피 얘 1몰이라는 건 얘가 1몰 있다는 뜻 아니야? 네. 그럼 CL 원자 하나가 1몰씩 있다는 얘기니까 다 1몰이다. 그죠? 다 1몰이란 말이야, 얘들은. 그러면 얘는 몇 몰 있다는 거 이해하네? 2분의 3몰 있다는 거잖아. 맞지? 다시 말해서
얘들이 2분의 3몰이 있다는 얘기는 CL2 원자가 얘보다 2분의 3배 많대잖아. 얘가 1몰인데 이 안에 몇 배 있다고? 2분의 3배. 그럼 분자는 몇 몰이 있어야 되냐? 이런 꼴이야. 분자는 몇 몰이 있어야 얘보다 1.5배 많은 몰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CL2지. 이게 35짜리잖아. 이게 얘보다 2분의 3배 많으면 저 앞에 뭐 써있으면 돼? 이거 써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많아야 되잖아. 이거. 그치? 그럼 둘이 2 곱하기 4분의 3 하면 2분의 3홀 아니야? 원자의 숫자가, 분자가, 자, CL2인데, 이렇게 둘이 있어서 CL2잖아. 얘가, 예를 들어서 X몰이 있다라면, 이거 X몰이 있는 거고, 얘도 X몰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보다 몇 배 많아야 돼? 2분의 3배 많아야 되잖아. 그럼 X를 1로 잡은다면, 여기 CL35짜리 여기 하나밖에 안 들었잖아. 얘가 2분의 3이 나오려면 이 분자는 몇 몰이어야 되냐고. 4분의 3이어야 되는 거야. 둘이 곱해서 2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몰이어야 합이 1몰 되냐? 이거라는 결론이 나와. 그럼 얘는 결국 2분의 1몰이 있다는 뜻이거든. 왜? 합쳐서 원자가 2몰이 돼야 1몰이 나올 거 아니야. 이원자 원자니까. 그래서 가에서 35짜리 CL2랑 이것의 몰수는 각각 4분의 3 대 4분의 1몰이 정답이야. 알았어? 좀 어려워도 잘 지켜봐. 가나에서 기체의 질량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자, 가나에서 질량비니까 얘는 1몰이니까 어차피 72g 적으면 되는 거고. 됐지? 자, 얘들은 얘가 4분의 3이고 얘가 4분의 1이 있단 말이야. 이거 4분의 3이면 4분의 그냥 더해. 이만큼 있는 거 아니야. 1몰이 70g이니까 4분의 3몰은 이만큼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들의 합은 얼마가 나올까? 4분의 얼마? 284. 그럼 얼마? 71. 그 71대 72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용기 속 양성자의 숫자,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가나는 양성자 수, 전자 수는 같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가에서 CL2 분자와 CL2 35짜리 분자 수 3대 1이 있단 말이야. 3대 1. 누가 더 많아? 35짜리 CL2가 더 많지? 1보다 크다. 맞아. 그 다음 37CL 원자수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다. 원자수 이거 몇 몰이야 이거? 2분의 1몰이지. 얘들은 1몰이야. 나가 더 많아. X 2분의 1배가 답이야. 중성자 몰수는 절대 같을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자, 중성자 몰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차피 중성자 몰수는 얘들이 1몰, 2몰이기 때문에 이 안에 17몰 있잖아. 아, 저기 18몰 있잖아. 18몰. 그죠? 이거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리면 17, 17, 18. 그래서 여기 중성자. 얘는 그래서 합치면 38이에요. 나는 38인데. 자, 저기 CL은 이런 애가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애다. 알았니? 2배가 있는데. 맞아? 이만큼 4분의 3. 알았니? 결국은 곱하면 뭐니? 그렇지. 여기다 2분의 3 곱하자.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있는 거야. 35C에. 그 다음 봐라. 여기에는 일단 CL2가 2배가 있는데 이만큼 있단 말이야. 결국 이거 얼마야?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 그 둘이 합치면 37대 38. 나가 더 많다. 알았죠? 자, 나머지는 숙제.
페이지 77쪽 가봐요. 거기에 11번 보이죠? 네. 문제상에서 네가 공부하면서 이거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거에 딱 브랭크를 치는 건데 원자잖아. 네. X에서 Z의 질량수가 있고 이거분의 이거를 나타냈다는데 전자수분의 중성자수는 무조건 1 나오면 1대 1대 1인 거 아까 봤지? 네. 그런데 질량수가 12다? 네. 6대 6대 6이지.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X는 6번 12짜리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Z도 1대 1대 1이네? 이게 몇 번일까? 77. 그래 777이 되는 거고 자 Y는 14지 네. 근데 전자가 3이고 중성자가 4라고 써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보면 돼. 전자가 3이고 중성자가 4하면 얘도 3이라는 뜻인데 이 둘이 합쳐서 14가 돼야 되잖아. 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두 배. 요거 8로 바꾸면 요거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6번 탄소 몇 자리? 14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XY는 동위함수야. 알겠어요? 요렇게 풀면 됩니다. 네. 됐고. 여기는 실력 업까지 한번 찝쩍거려봐. 알겠죠? 자, 페이지 80쪽.